당원 게시판이죠. 당객을 작성자는 한동훈인가 배우자인가 경찰 수사로 밝혀진다. 일단 장동윤 대표 체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면은 바로 며칠 전에 최근에 당내 소장파죠. 대안과 미래 쪽에서 장동윤 대표를 만나고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는 전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입장차를 하긴 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문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장동윤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보면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장동윤 대표가 책임을 가지고 선거를 지휘하고 결과도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또 좀 고사다마라고 할까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는, 빠진 건 아니고 빠질 수도 있는 일이 하나 발생을 했죠. 바로 배현진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에서 국민의힘이 재량권을 남용을 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배현진에게. 그래서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당 위원장직에 복귀를 했죠.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기초단체장이나 아니면은 광역위원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못하게 됐다고 해서 이 상태로 본안까지 기다리면은 피해가 입으면은 그 본안에서 이게 징계가 잘못됐다고 나오면은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가처분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게 마치 모든 것이 이제 승리를 한 것처럼 지금 기세등등합니다. 배현진도 그렇고 친한계 전체가. 심지어 친한계 쪽에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 흔들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배현진도 장동혁 대표를 막 겨냥을 해서 100배 사죄하라 이런 말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치 이제 기세등등해졌는지 장동혁 대표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제는 법원을 제명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윤리위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장동윤 대표가 입장을 굳이 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 당원권을 이제 일시 회복했죠. 나중에 본안은 어떻게 또 나올지 모릅니다. 회복한 배현진 의원이 지금 제일 회복하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다시 이 오세훈을 지금 공천이 좀 위태롭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시에 대해서 이 가왕식 복면 가왕식 경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을 위에다 놓고 이 도전자들이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오세훈과 맞대결을 하는. 자, 그러면은 이 신인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처음 도전하는 정치 신인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시정에 처음 도전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막 반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당 위원장 자격을 다시 가진 배현진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가서 특정한 후보의 가치를 훼손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을 제시한 거, 복면 가왕 방식, 토너먼트 경선, 여기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를 갖고 나서 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또 맞서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연출되리라고 예상이 했었죠. 근데 그게
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갈등이 이렇게 되면 또 최고조로 올라갈 수가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친한계가 조직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면서 당장 내일 한동훈이 또 부산 가죠. 저번에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이 병풍을 쳤던 친한계 현역 의원 7명하고 원내 당협위원장 1명이 제소가 됐습니다. 윤리위에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윤리위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가 좀 난감해졌죠. 어쨌든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고 지금 윤리위원장도 나가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일 또 한동훈이 부산 갑니다. 부산에 아마 또 쫙 병풍을 칠 텐데,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이 법원의 결정, 법원이 이 결정을 하면서, 재량권을 남용을 했다. 국민의힘이 재량권을 남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당무에 법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좀 주춤할 수가 있는데, 장동혁 체제가.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뭐냐? 자, 문화일보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찰에 당원 게시판 정보를 보낸 듯하다. 그 다음에 한동훈 출마 흠집 의도 목소리, 이것이 이제 문화일보의 시각이고, 팩트를 제가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경찰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국민의힘에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동안 당원 정보는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인데 이번에는 IP를 비롯해서 당원 게시판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그전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막 조사를 했지만은 강제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IP의 2개의 IP가 사용이 됐죠. 5명의 가족 명의로. 그런 2개의 IP면은 두 군데서 이 댓글을 막 작업을 했다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죠. 한동훈 대표가 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배우자가 했을 것이다. 사무실에서 쓰는 IP, 집에서 쓰는 IP,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해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IP가 어디서 사용하는 건지를 경찰이 수사를 하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료를, 그전에는 국민의힘에서 경찰에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털고 가야 되니까는. 수사를 받아서.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설 연휴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고발된 것이 있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 사용자가 동명이인인지 여부, 이 한동훈 대표의 처와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 명의를 사용해 당원 게시판에서 활동에 게시판 관련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2차례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그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대구 등에서 보선 출마를 조울질하는 한동훈을 수사 영역으로 끌고 가서 스크래치를 내리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것은 문화일보의 그 기사 내용이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털고 가지 않으면은 계속 한동훈 본인이 당에서 제명 결정을 한 당무감사원에서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기왕에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이니까 수사를 통해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정리하는 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